오늘은 분자 간 상호작용 30쪽입니다. 펴주세요. 자, 여러분, 일단 분자라는 말이 제목에 나오고 있는데요. 분자는 금속과 비금속 중에 누구를 가져야 했었나요? 바로 비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지요. 비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지고, 비금속 원자들이 대체로 무슨 결합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였죠? 바로 공유결합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물질이었죠. 물론 비활성 기체의 경우에는 결합을 하지 않고 혼자서 존재할 수 있어요. 단원자 분자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쵸? 어쨌든 간에 비금속만 여러분 잘 고려하면 되고 공유결합 물질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데 물도 H2O는 모두 비금속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는 공유결합이 있어요. 이런 분자가 있는데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라 함은 물 한 분자와 또 다른 물 한 분자 사이에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의 종류가 뒤에 나오는데 이제 뒤에서 쌍극자 힘이라는 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분산력이라는 거 나올 건데요. 그런 거 나오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먼저 분자 간의 상호작용, 서로 분자 사이에는 힘을 주고받아요. 힘에는 무슨 힘을 우리가 고려할 거냐면은 분자 사이에는 힘이 있는데 서로 당기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당기는 힘이면 인력인데 그걸 인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뭐 어떤 힘으로 배울 거냐면 쌍극자 힘, 분산력, 수소결합이라는 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 배운대요. 그러면 당연히 반발력도 힘이잖아요. 반발력 없을까요? 반발력도 있겠죠. 그래서 물 분자와 물 분자가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만큼 엄청 센 쌍극자 힘, 분산력, 수소결합이라는 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만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배우기에 앞서서 물질의 상태와 분자 간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단원의 제목이랑도 상관이 있는 이 상태는 뭐가 있지요? 물질의 상태에는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있지요. 자, 그랬을 때 분자와 분자 간이라는 건 사이를 뜻한다고 했어요.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힘이 존재할 텐데 여기에 밑에 그림을 보면 분자를 각각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 놓았지요. 자, 분자 간의 힘은 언제 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분자 간의 힘은 고체와 액체와 기체 중에 언제 서로 힘을 잘 주고 받을까요? 당연히 고체일 때는 분자와 분자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서로 힘을 주고받기가 좋은데 액체로 가면 분자 사이 거리가 멀고 기체로 가면 아주 거리가 멀죠. 따라서 분자 간 힘을 고려하면 고체 쪽으로 갈수록 대체로 분자들 사이에 힘을 주고받기가 좋겠지요. 자, 그렇고 그러면 이거 말고 부피는 대체로 어떻게 될까요? 자, 부피는 대체로 고체에 액체, 기체가 있다면 기체 쪽으로 갈수록 부피는 커지겠지요.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그만큼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를 생각하면은 기체로 갈수록 커지고 분자 사이에 힘을 생각하면은 가까이 모여 있을수록 더 분자들 사이에 힘을 잘 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는 고체가 가장 서로 거리가 가까운데요. 기체가 되면 서로 힘을 주고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기체 분자들 사이에는 인력이나 반발력이 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기체 분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기체 분자 운동론이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분자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쌍극자 힘입니다. 자, 쌍극자. 쌍으로 극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극이 존재하는 겁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염화수소 분자를 보면 염소와 수소의 경우에는 무엇의 차이가 나지요? 두 원자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치요? 전기 음성도는 무엇을 잡아당기는 정도의 차이입니까? 분자 안에서
공유 전자쌍을 누가 더 잘 잡아당기느냐의 차이였죠. 그래서 우리 대체적으로 수소 기억하면 좋죠. 2.1 그리고 NOF 다 기억하고 있죠. 플로리는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4였고 산소는 3.5였고 질소는 3 그리고 염소도 종종 나왔어요. 염소의 전기 음성도는 3. 이 정도는 기억하면 편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공유 전자쌍을 염소 쪽으로 많이 당기니까 염소는 부분적으로 염화수소에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지요. 부분적인 음전하.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모자라니까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겠지요.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이걸 한 분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쌍극을 다 가지고 있는 쌍극자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NaCl 같은 이건 무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은 부분적인 양전하와 부분적인 음전하가 아니라 완전한 마이너스와 완전한 플러스 전하를 띠지요. 그런데 이제 이온 결합은 이렇게 완전하게 극인 아니지만 분자의 경우에는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약간 양전하, 약간 음전하 요 정도 띈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렇지만 어쨌든 양극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염화수소가 있다면 여기 한번 똑같은 그림을 표현하면 이런 분자가 있다면 또 다른 염화수소가 옆에 왔을 때 분자 내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있으니까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힘이 생기는데 빨간색으로 쌤이 점선으로 표시한 이 힘이 무슨 힘이다? 바로 쌍극자 힘이라는 겁니다.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에 생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쌍극자 힘이라는 건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첫 번째 힘인데 이거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중에 처음으로 나왔고 좀 세기가 센 힘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창의융합 사고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제를 봅시다. 자, 봤을 때 끓는 점에는 누가 영향을 주고 있나 했을 때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이물질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쌍극자 모멘트는 쌍극자가 얼마나 잘 나누어졌나를 뜻하는 척도였죠. 그래서 뮤는 전하가 나눠진 정도와 분자에서 여기에서 다른 원자까지 거리를 r이라 놓는데 이 척도가 곧 극성이 얼마나 나누어진 물질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하 분리가 많이 되는다는 건 그만큼 Q와 마이너스 Q로 나뉘려면 서로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큰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 계산하는 건 나오지 않지만 이 값이 주어진다면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그만큼 이게 쌍극자 힘이 크게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세 번째 물질 같은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아주 크네요. 그 이유는 바로 전기음 성도가 큰 질소를 가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끓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뭐라 볼 수 있겠다. 지금 분자량은 44, 50, 41이라 되어 있는데 분자량 때문에 끓는 점이 나타난 게 아니라 쌍극자 모멘트 때문에 끓는 점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상황에서는 분자량이 크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면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누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끓는 점이 높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분자가 액체일 때는 그래도 가까워요. 그쵸? 그런데 기체가 되면 HCl 분자와 다른 HCl 분자는 아주 거리가 멀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체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어요. 액체는 그나마 가까워요. 그러니까 끓인다는 건 이 두 분자 사이에서 이 인력을 탁 끊을 만큼 뭐를 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열을 가해줘서 이 인력보다 더 큰 힘을 줘야 이 힘을 끊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단단하게 결합하는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서 쌍극자 힘이 세면 셀수록 얘를 떼려면 많은 열을 줘야 되겠죠. 그 말은
이 힘이 셀수록 끓는 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끓는 점이 높겠지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서로 작용을 많이 하는 물질일수록 힘을 많이 주고받을수록 그만큼 끓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끓는 점이 높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염화수소 분자는 왜 극성을 띠는가? 수소 원자와 염소 원자의 무엇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기, 음성도가 다르겠죠. 자, 그렇고 양전하와 음전하의 쌍은 뭐라고 한다? 한 분자 내에 나타나는 것을 쌍극자라고 하지요. 자, 쌍극자 힘이 나타나려면 일단 무슨 분자들이어야 한다? 무조건 극성 분자여야 되겠죠. 극이 있어야 쌍극자 힘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분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힘으로 우리는 그래서 뭘 배운 거다? 쌍극자 힘을 배운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거였어요. 그런데 그럼 극성 분자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힘으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힘은 분산력이에요. 자, 분산력이라는 것은 어떤 분자에도 분자 사이 힘이 존재한다. 무극성 분자에도 분자 사이에는 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력이라고 되어 있는 건 왜 나타나는가? 분자 내에서는 수소와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모두 무슨 분자다? 무극성 분자지요. 여러분 이거 화학원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지요.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비록 전기 음성도가 커서 전자를 당기지만 쌍극자 모멘트를 더해주면 왼쪽 오른쪽 화살표의 방향이 정반대라서 더해주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나오는 분자였죠. 이산화탄소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이 없다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분자 내에서 누가 많이 움직인다? 전자들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대요. 무슨 뜻이냐면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들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운동을 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두 명이서 운동장을 달릴 때 그 두 명을 전자라고 한다면 그 둘은 서로 만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10명이 달리다 보면 순간적으로 2명이 가까운 곳을 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작위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운동하다 보면 전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대요. 어쩌다 보니까 한쪽에 전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분자 내에서 극이 나누어지는 편극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렇게 되어서 순간적으로 전자의 쏠림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극이 생겼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쪽은 플러스 극으로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되어서 나타난 쌍극자, 편극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생성된 것을 유도 쌍극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유도된 쌍극자 때문에 옆에 있는 분자도 영향을 받아서 이 플러스가 되니까 반대쪽 분자에서는 다시 전자가 이쪽으로 또 쏠림으로 마이너스가 유도되고 그런 부족한 쪽에서 또다시 플러스가 유도되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힘을 뭐라고 한다? 바로 분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력이라는 건 극이 없는 무극성 분자에서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극성 분자가 되려면 똑같은 원자들끼리 결합하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으니까 다 무극성이죠. 그랬을 때 할로젠 17족을 봤을 때 FCl-BrI 이 순서죠. 내려가는 순서. 그랬을 때 내려갈수록 당연히 분자량이 증가합니다. 커지고 있어요. 그만큼 끓는 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분자와 분자 사이에 아이오딘 분자와 아이오딘 분자 사이에 힘이 세다는 거죠. 그쵸? 그만큼 이거 떼기가 힘들다는 소리죠. 떼려면 많은 열을 줘서 184도가 돼야 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끓는 점이라는 거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 그때의 온도를 말하니까. 자, 일단 첫 번째, 분자량이 어떨수록 끓는 점이 높다.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은 관계가 있네요.
그러면 끓는 점에 누가 영향을 주고 있다? 바로바로 분자량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분자량이 왜 끓는 점에 영향을 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보면 무극성일 때는 일단 분자량이 중요하대요. 왜 분자량이 중요하냐면 분자량이 크다는 건 그만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원자 번호가 그만큼 합한 게 크겠죠. 그 말은 원자 번호가 크다는 거는 양성자의 숫자도 많다는 거고 그만큼 전자의 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 수가 많아요. 그러면 전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순간 쏠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은 전자의 숫자랑 연결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클수록 전자 수가 많아진다. 이거는 이해되죠? 분자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전자 수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편극이 잘 일어나서 그만큼 분산력이 커진다. 그러니까 끓는 점도 어떻다. 높아진다. 요렇게는 이어서 설명할 수 있겠지요. 자, 똑같은 말을 이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건 또 어떤 설명이 있냐면 지금 봤을 때 이 탄화수소가 하나, 둘, 셋, 넷 그림에 나타나고 있어요. 탄화수소가 4가지가 있어요. 탄화수소는 모두 다 무슨 분자들이죠? 탄화수소는 다 무극성 분자입니다. 자, 무극성이면 일단 분자량이 중요한데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펜테인의 구조에 따라서 노말 펜테인과 네오 펜테인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탄소 골격만 그려보면 탄소가 이렇게 5개가 직선적으로 연결된 분자와 이렇게 가지를 친 분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더 편극 현상이 잘 일어나는가를 말해야 되는데요. 자, 편극